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쉬고 일어나서 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저녁에 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이 첨부 파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뭐 이의 n승이라든가 아니면 카운터의 그 입력 범위가 없는 것들은 다 출제 오류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제 오류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n이나 카운터 n이나 m에 그 입력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지. 무한대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출제 오류입니다. 전체 다 출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출제 오류. 오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1회 때도 그랬지만 뭐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72회 때도 마찬가지로 뭐 n의 그 뭐예요, 입력 범위가 없었어요.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그리고 73회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시험은 전부 다 이 카운터 값이 무한대인 것들은 전부 다 출제 오류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 이해가 좀 아직도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런 카운터는 숫자가 얼마만큼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6, 5, 5, 3, 5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머. 그러면 이 카운터는 6, 5, 3, 5까지 개수를 셀 수 있고요. 타이머는 이게 100ms 타이머니까 이게 그 6553.5초까지만 이렇게 점입니다. 초. 왜냐면 100ms 타이머는 10을 1초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6553.5초까지만 이게 그 동작을 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게 이 값을 만약에 이 6535라는 숫자를 오버하게 되면은 0이 돼 버립니다. 그냥. 6535. 그래서 71의 문제 같은 경우에 2의 n승 중에서 2의 16승인가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의 16승이면은 아마 6536입니다. 2의 16승이면은 65536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카운터에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여기에도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무한대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 무한대 값을 해서 뭐 2의 1승, 2의 2승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동작하는 건 2의 13승부터 틀어져요. 여기서부터 잘못되죠. 그래서 2의 14승, 2의 15승부터는 완전히 안 됩니다. 2의 15승부터 2의 16승 뭐 이런 것들은 아예 0이 돼 버립니다. 이 숫자가 여기가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동작 자체를 안 한다라는 이 출제 오류라는 걸 제가 증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2의 n승이니까 좀 빨리 이렇게 2의 뭐 13승부터 뭐 15승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뭐 71의 2일차나 뭐 3일차 문제도 그렇고요. 3일차 72의 73에도 이 n값이나 m값이 무한대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는 근본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뭐 소수점 이하를 갖다가 뭐 반올림 처리한다, 올림 처리한다, 버림 처리한다, 아니면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때는 안 돼 있었어요. 2일차가 그랬지. 여기 71회 1일차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뒤섞여서 검사를 했는데 그것 자체도 뭡니까 출제 오류죠.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있어요. 또 그리고 필답형도 그 펌프 용량 계산하는 것도 50년 동안 이것도 답 저것도 답 해가지고 뭐 계산 문제에 답이 여러 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를 했던 게 전지능력 시험인데, 제가 그러면 이제 이게 출제 오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요걸 테스트 해보니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냐면은 타이머의 크기가, 카운터의 크기가 오버할 수가 없어요. 오버해버리면은 0이 돼버리니까 0이 돼버려가지고 동작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그 무한대 값이 있는 거, 카운터가 무한대 값은 전부 다 출제 오류입니다. 제가 문제 만들 때 항상 보면은 그 카운터의 한계치를 설정을 합니다. 카운터의 한계치를 설정해서 n 값이 뭐 1에서 5까지다, 1에서 10까지다, 1에서 9까지다 이런 식으로 딱 한계치를 설정하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서 저는 하는 것인데 얘네들은 그런 걸 기본적으로 그걸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냥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남발해서 출제 오류 문제를 가지고서 검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검사하는 검사자 입장에서, 검사위원이죠. 시험장에 몇십 명씩 검사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국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알 건데, 산업효과공단은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그냥, 몇 개만 딱 검사를 하고, 누구는 통과시키고, 누구는 불합격을 시키잖아. 그것 자체도 하나의 범죄인 거야, 범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심 불량한 거지. 그 전국에 들어가는 이 감독관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검사위원들 있죠. 이자들은 산업인력과공단 찌끄러기들이에요. 전부 다. 찌끄러기들이야. 걔네들의 편에 들어서 걔네들 일을 해주고 돈 받아먹고 무언가 대가를 다른 걸 받고 그러는 거예요. 수험생들하고 짜고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 좀 불합격시킨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엔승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이해엔승이 나왔으면은 생각해보세요. 이해엔승이 나왔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기를 해서 이 한계치를 설정해서 이렇게 뭐 시험장에서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서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그렇게 하잖아. 봐봐 얘네들이. 네? 그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72에 73에도 카운터 n 값에 무한대로 그냥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봐봐 이들은 딱 두 가지 형태야. 이 감독관들을 잘 살펴보면 그 검사위원들 살펴보면 딱 두 가지지. 하나는 실력이 모자라서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시켰으니까 이거는 감독관으로 자격이 좀 불량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무기나하고 산업인력과를 편 들어가지고 그 일을 해주고서 뭔가 대가를 얻어먹는 거지. 그 대가를 산업인력과로부터 직접 얻겠어요? 아니죠. 누구한테 얻겠어요? 자기 아는 수험자들한테 돈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그 시험 끝나고서 만나고 나서 사례를 받거나 아니면 술을 얻어 처먹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안다고 끼리끼리 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이 검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얘네들. 그러면 이런 이 감독관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시험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시험장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 불량 감독관들이 들어가는 것을 선정하는 게 그 산업인력과공단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가 과거에 보면은 그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이라고 60에 있었죠. 거기에 그 사건에 그 포항의 학원하고 그 대전 신탄진에 있는 학원하고 여기 연관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문제 빼다 돌려가지고 그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출제자가 강의한다고 해서 와서 하고 그랬는데 그자가 출제자가 아니고 출제자지. 지가 출제 내고 검토까지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그래서 문제 팔아먹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또 그 포항폴텍 시험장에 들어가서 감독관에 들어가서 확인으로 가서 이제 15명을 합격을 시켰잖아. 거기서. 예?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은 형량이 이게 대단하거든. 문제를 사전에 유출시켰죠. 거기다가 또 그 감독관에서 확인해서 몰래 합격시켰잖아. 근데 이거를 싹 조직적으로 산업인력과공단이 은폐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건을 띄우고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해서 국장이 나서서 그 짓을 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정관예우 그 부장검사 출신하고 또 하나는 저기 그 울산지방법원장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써가지고 산업과 직원 그니 피해자였는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했다가 벌금 300만 원 맞고 나가서 지금 산업인력가공단에서 지금 그거 담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하고 지금 뭐 담당을 합니까? 그 감독관 섭외를 담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하고 감독관이 이게 썩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시험장하고 감독관이. 가로 인해서 그 범죄자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거기서 지금 있어요. 그 김씨라고 있어. 김씨 걔가. 정말 이거 좀 산업일까지 썩을 대로 썩은 거지. 그 범죄자를 완전히 파면시키든지 해임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벌금 300만 원 딱 맞으니까 살 수 있잖아. 500만 원이 되면 그 해임 파면 되는데 300은 이거는 저기 징계밖에 사유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기능장 시험 그 전기기능장하고 전기기능사 시험장하고 감독관 섭외를 갖다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지 아는 사람들만 다 집어넣는데 얘네들이 범죄자들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또 뭉쳐서 하고. 그러니까 전국의 감독관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니고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예요? 공동 범죄자들인 거야. 한마디로. 그 산업인력가공단 직원하고 그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썩었어 생각을 해봐. 이 시험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인력가공단하고 이렇게 이뤄진 이 범죄 카르텔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여러 명이 관련돼 가지고 이 돈벌이를 위해서 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이 짓을 하는 것인데 그 학원하고 양아치 학원들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그 주축이 이제 보면은 양아치 학원 중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그 네이버 도둑놈 카페 있잖아. 거기 그거 있다니까. 거기에 네이버 도둑놈 카페. 인간 쓰레기들이지 한마디로 얘네들. 근데 정말 이거 얘네들을 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이. 이런 형태가 참 답답한 현실이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첫째 제가 이제 원래도 증명을 했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정말 보면은. 그러니까 출제 오류를 범했어요. 출제자의 행위는 잘못된 거는 출제 오류를 범한 문제를 만들었죠. 출제 오류 작성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검토자가 또 검토를 해요. 검토자는 얘는 검토 오류를 했죠. 검토 오류가 됐고요. 또 이 검토자에서 문제를 빼놓습니다. 유출이 얘에 대해서 유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가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 유출은 이 검토자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는 출제를 내서 갖다 주면 그 문제은행에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처음에. 그러다가 검토자가 검토를 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는 것이고요. 시험 이후에 그 2번, 3번 유출하는 것은 출제자가 유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원본을 자기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3일차 보잖아. 그럼 2일차, 3일차를 유출하는 건 얘가 유출하는 것이고요. 문제를 이거 시험 보고 나서 1일차 보고 나서 2번, 3번, 2일차, 3일차를 유출하는 거는 출제자가 유출하는 거고요. 검토자가 얘가 유출하는 거는 이제 문제 사전의 정보 유출이죠. 정보 유출. 문제 하기 전에 유출하는 건 검토자가 이렇게 유출합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검사위원 또는 뭐 감독관도 있죠. 감독관은 원래는 원칙으로는 이 감독관이라는 건 산업인과 직원이에요. 원래. 직원이 감독관이고 얘네들은 검사위원이라고 하죠. 검사위원 2명이 있어요. 2명. 감독관 1명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관리요원이라고 있어요. 관리요원이라고 있어요. 관리요원은 시험장이 한 명이에요. 시험장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이 요 문제를 여기서 시험장에서 또 빼는 사람이에요. 찍는 사람이에요. 관리요원이 많이 뺍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험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검사를 불공정하게 했죠. 검사를 잘못했죠. 했고 문제가 있는 점을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걸 숨기고 묵인했죠. 묵인하고 이 검사위원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앤승 경우 같은 게 카운터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 카운터가 이제 n 값이 무한대에 있는 걸 보면은 카운터 몇 개만 검사를 해요. 한두 개 검사하고 뭐 모두 무한대가 맞다고 추정에 의한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해가지고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은 얘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봐줘서 합격시키는 거고. 누구는 생판 모르겠어. 뭐 저런 놈이 기분 나빠 인상이 더러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합격 시켜버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 그런 꼴인 거야.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검사를 다 해야지. 검사 왜 안 하냐 이 얘기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위원이 마지막에 이 시험장에서 부정의 꽃은 시험장의 부정의 꽃이에요. 부정의 꽃은 얘네들이 그랬습니다. 검사위원이 그 짓을 합니다. 시험장에서 봐줘서 합격을 하고 누구는 안 봐줘서 불합격시키고 악을 쓰고 막 불합격시켜요. 왜냐면 몇 명 합격을 시켰잖아. 그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들이거든.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을 합격시켰는데 명수가 너무 많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라도 딱 걸리면 그냥 봐주는 거 없어. 그냥 불합격시킨다. 굉장히 좀 아주 그렇지. 그러면 슬슬 웃어하면 친절하지. 친절한데 그 친절한 웃음 뒤에는 뭐예요? 악마의 웃음이지. 악마의. 얘네들의 이 웃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그 친절과 웃음은 악마의 웃음입니다. 악마의 표정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친절하게 하라. 하니까 뭐 웃으면서 친절하면서 그러는데 사람을 놀리는 거지 한마디로. 잘못된 문제면은 잘못된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 72회 때 그런 일이 해서 지금 소송까지 됐는데 72회, 73회도 어떻게 보면 무한대. n값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직적인 범죄예요. 조직적인. 이 작업형 시험에 조직 그러니까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이에요. 범죄 카르텔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카르텔이라는 말을 갖다가 쓴 거는 이 범죄 카르텔이라는 말을 쓴 것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 그 카르텔에 대해서 지금 막 엄청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 이제 수능에 진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작업형 시험의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이라고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계속해서 해왔고 그 재판장에다가도 이 범죄 카르텔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판사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업형 시험의 이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출제자나 이 검토자들은 출제 우려를 범했잖아요. 얘네들 실력 문제야. 이건 실력이 잘못된 거야. 실력이 X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출제자나 검토자 이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검사하는 이 검사위원이나 감독관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부정을 저지르는 꽃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다 벌어져. 그럼 이 작업형 시험에 왜 이렇게 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냐? 없어.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이 출제 쪽의 문제는 얘네들의 문제는 출제 오류를 없게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출제를 내면 돼. 응? 간단해. 이거는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하면 돼. 그러면은 그 올바른 문제를 가지고서 얘네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작업형 시험은요. 이 작업형 시험은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수험자와 밀착돼 있어요. 수험자와 이 감독관 다시 말해서 검사위원하고 검사위원. 그러니까 산업일가용단 감독관은 괜찮아. 요 산업일가용단은 괜찮아. 얘네들은 FM대로 할 거니까. 근데 이 검사위원하고 이 관리위원이 문제인 거예요. 요원이 얘네들이 그냥 가르쳐주고 싹 하고 가고 그래. 그래서 이 검사위원하고 이 검사위원이 2명이거든요. 이 검사위원이 밀착이 돼 있어요. 밀착이. 그러니까 5시간하고 6시간 동안에 수험자와 이 검사위원이 밀착이 돼 있으면서 여기서 부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동안에 같이 수험자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걸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같이 붙여놓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얼굴도 모르게 해야 돼. 검사할 때는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다. 누구 수험자의 작품이다라는 것이 이걸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알거든. 그러면 딱 보니까 이거 내 학교 다니는 학생이야. 딱 한 거야. 이거 졸업자야. 이거 딱 해가지고 아니까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그래 놓고 합격하고 나서 가서 찾아뵙고. 그런 거지. 그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얼굴을 검사할 때는. 그러니까 밀착이 되면 안 돼. 심지어 옛날에 삼로 나왔을 때 삼로 시험 나왔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어. 응? 삼로 시험 5회 나오기 전에 이미 답까지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감독관 놈 중에서 한 놈이 핸드폰 있잖아.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고 지금도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주세요. 근데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해서 답 있잖아. 그 풀이 과정 있잖아. 그거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그랬다니까. 이 검사위원 얘네들이. 공동 범죄자들인 거지. 아마도 공동 범죄자들이야. 얘네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봤을 때 이 작업형 시험에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을 끊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쪽 출제 쪽은 이게 문제 유출도 하지 말고 올바른 문제를 출제를 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지? 이쪽은 되는 건데 이쪽 작업형 쪽이 3번 넘어가면서 이 검사위원하고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부정이 벌어진다고. 감독관에 의해서 이 산업과 감독관에 의해서 부정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과 관리 직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못하는데 대신 얘네들을 봐주지. 봐주는 거야. 봐주는 게 그게 부정인 거야. 얘네들이 감싸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몰래 봐주는 거야. 산업과학단 직원이 얘네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검사위원이나 관리위원이 부정하는 걸 못하는데 봐줘 그냥.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공동 범죄자들인 거야. 얘네들은 쌍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검사위원이라는 놈들하고 그러니까 이 수험자들하고 밀착이 돼 있어요. 5시간 동안 6시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가 봐서 이걸 해결할 방법은
내가 그랬잖아. 여기는 시험 문제 똑바로 내면 돼. 출제 오류 안 내게끔 해서 하고, 만약 출제 오류가 됐다 그러면 그 소송이나 그런 걸 절차를 통해서 구제 받으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부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이 검사위원이라고 돼 있는 애들이 채점 매기잖아. 얘네들 검사하고 채점 매기잖아. 검사위원. 얘네들을 시험장에 투입을 안 해야 돼. 검사할 때만 딱 들어와서 하고 얼굴도 모르게 해야 돼. 얼굴도 모르게. 그래야 된다니까. 이 수험자와 이 검사위원, 우리는 감독관이라고 보는데 이 검사위원입니다. 이 검사위원과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시험 채점할 때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누구 거다라고서 그 번호밖에 안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과거에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그 수험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합격시키잖아. 몇 번 해가지고 합격시키잖아. 그지? 그거는 그 폴텍 교수가 그 번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는 사람 딱 있으면 말이야. 딱 들어와. 그렇게 그 지역에서 도는데 볼. 얘네들 검사위원이.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와. 3일 시험장 들어가면은. 그러면 걔네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누구는 또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태민이가 시험 보러 들어갔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악을 쓰고 떨어뜨리겠지. 응? 그런 것이고, 지네들하고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못 떨어뜨릴 거예요. 워낙 그냥 내가 자신 있거든, 이 시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작업형 시험은 전부 다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에 묶여 있어요. 예. 그리고 609명 지금 답안지 파쇄 사건 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609. 그건 직원의 실수일 뿐이야. 그잖아. 직원의 실수일 뿐인데, 이 작업형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험들은 전부 다 전지 기능사든 전지 기능장이든 공조 기능사든 승강기든 이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 빼내고 그걸 연습하게 가고, 또 감독관 심어서 합격시키고 이런 짓을 하고, 또 출제 오류가 났으면 또 그걸 또 출제 오류가 아니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다 쌓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이제 또 신고를 하면은 또 산업혁과공단은 그걸 무마시켜버려요. 무마시켜버리고 이 짓을 한다고. 산업혁과공단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뒤를 봐주는 거야. 얘 봐주고 요 검사위원 봐주고 얘 관련 다 시험장 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산업혁과공단 애들이.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는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이고요. 이게 지금 그 전에 그 부정저질렀던 산업혁과 직원 있잖아요. 그 김씨 가 있는데, 그 포항폴텍 사건 피의자였던 그 놈이 원래는 파면이 돼야 되는데 2심에서 그 울산지방법원장이었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또 전관예우 판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집행유예는 파면이거든요. 벌금 300만 원에서 직을 유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얘가 시험장 선정하고, 지금도 시험장 선정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감독관 섭외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 섭외를 하고 있으니 지가 안 온 놈들 감독관을 섭외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이렇게 썩게 만드는 거지. 인간 쓰레기가 지금 저기 산업혁과공단 담당자로 범죄자가 거기서 들어가서 지금 시험장 섭외와 감독관 섭외를 하는 거예요. 시험장 선정하고 감독관. 그렇게 하면서 이 시험장하고 감독관, 그러니까 검사위원을 섭외를 하는 건데, 이 검사위원 섭외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부정이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수험자와 지금 5시간, 6시간 동안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붙어 있지 못하게 떨어뜨려 놔야 돼. 그러니까 검사위원을 언제 출근시키는 거야? 언제 출근시켜야 돼요? 검사할 때 잠깐 들어와서 검사하게끔 하고, 수험자는 완전히 배치시켜야 돼. 떨어뜨려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 검사위원을 시험장에다가 아침서부터 집어넣으면 안 돼. 얘네들 아침서부터 집어넣으면은 안 돼요. 별도로
그래가지고 다 시험장 끝나고 나서 이 수험자들하고는 아예 얼굴도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아예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얘네들이 투입이 돼서 검사를 하고 딱 끝내서 가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거를 캠코더 같은 걸로 촬영을 해가지고 수험자에서 이래서 불합격됐다. 딱 하고 말아버려야 돼. 딱 접고 더 이상 이유 없음, 불문 없음. 예. 수험자가 얘기 못하게 해야 돼. 방법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하게 3번 이상 테스트를 해야 돼.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3회 이상 테스트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걸 딱 보여줘야 돼. 그래 놓고서 끝내야지. 이 얘하고 얘네들하고 밀착을 시키면 안 돼. 절대로 얼굴을 마주치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검사위원들이 5시간에서 6시간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서 뭐 16만원, 뭐 18만원 이렇게 받아가잖아. 16만 원이가 받아가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잠깐 와가지고 그거 하면은 뭐 5, 6만 원 줘도 되잖아. 그죠? 뭐 한두 시간만 검사를 하면 되니까. 1시간 정도 검사하면 되잖아. 1시간 정도. 1시간 검사를 하면 되니까 뭐 5만 원, 6만 원. 1시간 검사했으면은 뭐 최저임금 줘야 되겠다. 최저임금 10월 맞추면 되겠네, 지금. 그러면은 좀 되지.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된다고. 이 검사위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부정이 사라지는 것이지. 얘네들 지금 심각해요.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부정은 여기서부터 이 출제서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이 검사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막고 얘네들 출제된 거는 이거는 소송을 하든지 뭘 하면서 이거 고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잡아낼 수가 없어. 얘네들 말은 그래. 신고하래. 우리가 부정부조였으면 신고하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하냐 이거야. 아니 핸드폰에 들어가서 촬영이라도 해야 되는데 촬영도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촬영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정보통신법 위반을 해서 1년 살게 만들어 버려요. 역고소를 해버려요. 산업일가공원에. 산업일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야. 여러분들 고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지 빼내면은 그거 신고해버리고, 그 국가기술사기법 위반으로 하고. 그럼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뒤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법 위반을 1년 살게 합니다. 그 엄청 셉니다. 그거 촬영을 하면은 뭐 찍어가지고 나오고 막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국가기술사기법 위반, 뭐 정보통신법 위반을 막 적용을 한다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막는 거예요. 산업일가공단은 그 자격증 검정 기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자격증 범죄 조직의 카르텔의 수장이에요, 수장. 수장이라고 그랬잖아. 제일 꼭대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뒤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출제 오류가 난 걸 어떻게 검사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 나가고 이렇게 수험자들한테 다 들어보면은 이게 심각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인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져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떻게 검사를 했다라는 거야 도대체. 완전 동작이 되는지 어떻게 검사를 했다라는 거 말이 안 되죠, 얘네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갈 길이 엄청 멉니다. 지금 갈 길이 멀고, 공정한 시험이 되어야지만이 이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험이 돼요. 이런 그 출제자나 검토자 이런 애들이 문제를 유출시켜서 돈 지금 팔아먹으면 그 일부만 합격되는 거고, 난이도는 겁나게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떨어지고 그 빼낸 그 학원들 있잖아요. 빼낸 그 학원들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아주 큰 범죄인데, 아주 뭐 이것도 전관예우 그 변호사 사면은 전관예우 변호사 사면은 아주 1년 이하로 만들대. 보니까 10개월로 만들대. 난 그거 예전에 그 전지 기사 쪽에 문제 유출돼가지고 2001년도인가? 그때 유출돼가지고 난리 났었었는데, 그거 3년 6개월인가 맞아가지고 3년 살다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주 대단해요. 정관예우 그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 그 부장검사 출신 이 변호사 사가지고 3년 6월이 넘을 거를 한 5년 살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10개월로 만들어 버리더라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얘네들. 그런 식으로 하더라니까. 왜냐면 산업인가 직원이 관련돼 있으니까 지가 안 잡혀 들어가려고 별 수를 다 쓰더구만. 근데 그 놈이 아직도 산업인가 직원의
그 뭐예요? 시험장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감독관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썩은 감독관들이 걔네 그 놈에 의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섭외가 되니 이 시험이 썩었지 한마디로. 이 감독관을 지금 심사위원,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썩을 수밖에 없어. 그 썩은 놈이 들어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하면은 제발 좀 고소 좀 해줘. 내가 가가지고 싸우게. 누구 말이 맞나? 내가 딱 뒤밀어 버릴 테니까. 앞전에 73회에서도 막 문제 빼다가 돌리더구만 지금 보니까 73회 문제. 내가 그 한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또 그 저 군산에 있는 그 시험장에서는요 그 감독관 하나가 수험생을 봐줬어. 봐줘가지고 걸렸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말이야 거기 그 팀장이라고 오 팀장이라고 있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증거를 인멸을 해서 봐줘가지고 무마를 시켜버렸어. 아 그런 짓도 한다니까. 나 다 까발린다니까. 제발 좀 신고 좀 해줘라 씨. 응? 내가 그래도 가서 아주 막 따져가지고 아주 잡아 넣어버리게 이것도 전부 다. 응? 이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거 시험장 선정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관이 돼 있어 얘네들이. 그러면서 몰래 사람들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떨어뜨리고 있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학원들 있잖아. 자기네 학원들은 합격 못했다고 하는데 어디는 합격이 막 무더기로 돼. 그런다고. 왜 그렇겠어요? 누구만 합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뭐 열심히 잘 하는 데는 골고루 합격자가 나와야 되거든. 우리는 나와. 우리는 골고루 시험장 합격자가 균등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체제로 가. 왜냐면 공부해가지고 실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눈치 봐가면서 막 합격시키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우르 합격됐다가 뭐 다 전멸했다가 우르 합격했다가 전멸했다가 이 복불복 시험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돼. 그러니 이 시험이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심각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고요. 이태민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그 감독관 놈들은 그럴 거예요. 그 지금 검사자라고 그 검토위원으로 검토위원이 아니고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그 감독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놈들 있잖아요. 검사하는 애들 있죠. 이들이 전체는 아니에요. 그 몇 명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 몇 명이. 그 몇 명인데 지금은 좀 비율이 좀 많아졌어. 희한해 보니까. 그 앞전 73회 시험을 보니까 비율이 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원인이 그 산업일가공단 그 직원 때문에, 그 담당 직원 때문에 그런데 걔가 부정직원이거든. 인간 쓰레기야, 걔가. 그 범죄자거든, 한마디로. 걔가 시험장 선정과 이 감독관 섭외를 하는데 지 않은 놈들 그 검사위원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 시험장도 거기만 마련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시험장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장들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진짜 바뀌어야 돼. 걔는 잘라내야 돼요. 완전히 딴 데로 보내버리든지 파멸시켜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새로운 그 김씨 하나 있거든. 김디귿 이응 그 전임연구원 걔는 새로 와가지고 뭣도 몰라.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시험장 섭외하고 감독관 시험장 선정하고 감독관 섭외하는 그 담당자 그 포항폴텍 사건 그 62회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 산업가 직원은 그 파면시켜야 돼. 걔가 지금 그 감독관들을 좀 다 자기 아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그 능력평가국 실기시험 운영부에 또 김씨 하나가 있어. 야가 좀 문제가 있어. 야가 그 실기시험에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얘가 내가 추정은 이건 추정이야.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는 있는데 추정인데 얘가 그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 김씨하고 얘하고 뭡니까
그 굉장히 뭐야 이게 굉장히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집안 사람이야. 응? 자기 집안 그 애야. 그래서 같은 이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얘네들 바라보면서 얘네들이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나가야죠. 그래서 이 공정한 시험이 되려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이 개편돼야 돼. 지금 작업형 시험, 그냥 작업형 시험이라면은 모든 작업형 시험을 말하는 게 산업인력가공을 실시하는 기능사라든가 기능장 쪽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 검사위원이라는 얘네들을 갖다가 투입을 아침부터 시켜가지고 이 밀착이 돼가지고 수험생하고 밀착이 돼서 시험을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못 보게 해야 돼. 아예 못 보게. 걔네도 얼굴도 못 보게 해야 되고 번호도 모르게 해야 돼. 막 번호도 섞어놔 버려야 돼. 그냥 완전히 번호도. 어? 왜냐면 폴리텍에 있는 교수가 번호 이렇게 몇 번 합격 시간을 쪽지 준다니까. 쪽지를 주잖아 아침에. 그지? 그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에서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번호도 검사할 때 확 섞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이 누구 건지를 모르게 해서 딱 해서 수험자들은 저기 딱 그 어느든 나오지 말라고 딱 어느든 딱 집어 넣어놓고 어떻게 하니까 이 얘네들이 이제 그 검사위원이 딱 한 1시간 동안 뭐 검사를 하면 되겠지. 뭐 3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지? 30분 검사를 하고 나서 딱 하고 나서 끝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촬영하는 거야. 그 안 되는 부분 한 3번 이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딱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응? 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래 떨어졌다. 확인시켜주고서 이유 불문이야. 이유 불문하고서 딱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뭐 검사위원하고 수험자하고는 밀착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절착이 되면. 그런 과정을 하면은 대단히 많이 이게 개선이 될 겁니다. 내가 해법까지 지금 제시를 하잖아. 이 부정을 줄이는 해법은 그 방법이야 지금. 방법은 그 방법이 없어. 어차피 출제 오류는 얘네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산하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 시험장에서 있는 이 뭐요? 시험장 부정 시험의 꽃은 이 시험장에서 다 벌어져요. 작업형에서. 작업형 시험의 부정의 꽃은 이 시험장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누구에서? 이 검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하고는 절대로 밀착을 시키면 안 돼.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게 해결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고서 할 것이냐 아니냐 한번 그건 한번 지켜보자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정직하게 지금 검사를 하시는 그 검사위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요즘 이 부정 검사위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의 명예도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 시험에 잘못된 거를 다 이제 까발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 나가서 이 시험이 올바른 시험으로 가게끔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좋게 됩니다. 이거는 이게 누가 합격을 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이 시험이. 그리고 불공정한 시험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산업인력가공단이 뭐 많이 지켜와서 보라고 해서 봐서 내 의견이 내 이런 그 생각들이 뭐 틀리냐?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 이거를 이 시험만 전기기능장 시험만 지금 20년 가까이 했어요. 20년. 총 20년을 넘게 이제 20년 정도 올해 20년 딱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전기기능장 한 18년 정도 했어요. 18년? 네, 정도 한 것 같아. 그래서 20년을 강사 생활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시험을 뭐 20년 가까이 쳐다본 거야. 받고. 전기 인생 지금 한 33년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서 20년을 강사 생활을 했으니까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저지르는 이런 그 작업형 시험이라든가 다른 이 필답형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그러면은 저 혓바닥을 잘라버려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말에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이거 변화를 시켜 나가야 돼요. 해결 방법이니까 이거밖에 없어. 지금 내가 제시하는 거밖에 없어. 다른 방법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 해결 방법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검정시험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돼. 모든 작업형 시험은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수험자와 감독관을 밀착시키면은 감독관, 다시 말해서 검사위원 2명을 밀착을 시키면서 항상 거기서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작업형 시험도 뭐 용접이라든가 뭐 자동차 정비 기능장이라든가 뭐 무슨 한 기능사 쪽의 작업형은 다 그래. 다 거기서 밀착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부정이 완전히 좀 시험장 쪽에서 검사위원회에서 부정을 저지른다라는 말은 사라질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검사위원회 들어가는 사람들 명예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죠? 아니 검사하러 좋은 일 하러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지들 짜고 치고 고스톱 해가지고 부정으로 누구 합격시키고 누구는 막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 듣잖아 지금. 그게 싹 사라져야지. 그러면 된다고. 그걸 싹 사라지게 하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뭐 합격시키고 누구는 불합격시키는 걸 완전히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리의원 문제 있잖아요. 관리의원 문제. 요거는 또 해법을 좀 찾아보자고. 얘네. 요거 부정을 저지르는 요 주체 중에 하나죠. 시험장에서. 요거는 지금 해법이 안 나와. 왜냐면은 시험장에 이 시험장 사람이거든. 시험장 사람 하나를 갖다 관리원을 심어가지고 야가 부정을 저지르는 건데 이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누구 하면서 요거 틀렸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 가요. 그렇게 하고 또 문제를 빼다가 밖으로 나가서 프린트가 딴 데다 보내버리고, 그지? 그런 역할을 해. 얘네들이 문제 유출도 하고 정보 유출도 하고 하는 게 이 시험장의 관리 요원입니다. 근데 얘가 이거 참 곤란해 이게. 그럼 얘는 절대로 시험장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딱 해야 돼요. 관리 요원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감독관, 산후조리과 감독관이 뭐 필요하다면 가져오기만 하는 것이지 시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버려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지? 예. 그렇게 해주면은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의 꽃은 바로 이 시험장이에요. 왜냐하면 쭉 이렇게 오다가 부정이 오다가 여기서 피크를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팍 퍼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지금 가장 심각한 이 작업형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은 잡을 수도 없잖아. 얘네들 처벌이 힘들어요. 이거를 누가 찍어가지고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못 찍고 핸드폰도 뺏고 그러잖아. 부정행위라고 하면서.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얘네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야지 서로 다치지 않고 공정한 시험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신지 여러분들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